테이블 SO에 대한 간단한 튜토리얼 영상입니다. 테이블 SO는 유니티에서 스크립터블 오브젝트와 어델서브를 기반으로 데이터와 테이블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데이터 관리 툴입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을 수 있는데 CSV 같은 외부적인 파일들과 혹은 유니티 내부에서 필요한 에셋이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만든 테이블을 참조해서 그 테이블을 통해서 복잡한 구조를 갖추게 할 수 있는 그런 커스텀 테이블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의존성이 있는데요. 어드레서블스와 유니티 테스트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드레서블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드레서블이 굉장히 좋고 유용한데 관리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그런 인프라 같은 걸 좀 만들어 두면 편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아예 몰라도 쓸 수 있도록 자동화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어드레서블을 몰라도 어드레서블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썼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사용한 이유는 각 테이블마다 관심사를 분리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아이템 테이블은 아이템에 대한 어떤 관심사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템에서 뭐 랜덤 아이템을 갖고 온다거나 아니면은 특정 타입의 아이템만 갖고 온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데이터나 테이블들이 한 곳에 뭉탱이로 있게 되면은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어려워지고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거나 할 때 좀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쓰면은 그 스크립터블 오브젝트 에셋에 대한 어떤 함수들을 정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프로퍼티도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 좀 더 프로그래머에 충분한 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와 테이블의 분리가 좀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변경이 돼도 이 테이블 자체에는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참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를 따로 업데이트하고 테이블 구조를 그대로 유지해서 메서드를 계속 남긴다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추가적으로 에셋 번들 같은 걸 연동시킨다면은 나쁘지 않게 동작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다운로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유니티에서 이 기세 관련된 저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실전 프로젝트에 들어가기 전에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초적으로는 두 개의 핵심적인 뭐랄까요? 이 핵심적인 관리소들을 통해서 동작을 합니다. 일단은 테이블 센터인데요. 테이블 센터는 그냥 중앙 저장소예요. 말 그대로 스토리지 같은 건데 여러 가지 테이블들에 대한 참조를 가지고 있어서 getTable이라는 이 제너릭 메서드를 통해서 테이블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매니저로 관리를 해도 되고 아니면 필요한 곳에서만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좋긴 하겠죠. 그래서 테이블 센터라는 게 있고 이런 테이블 센터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한 툴이 테이블 에디터입니다. 테이블 에디터는 모든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고요. 참조 같은 것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런 UI예요. GUI죠. 그래서 사용자들은 코드 같은 거는 일부 작성은 하겠지만 테이블을 만들고 관리하는 데는 코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테이블 에디터와 테이블 센터가 핵심적으로 동작을 한다. 그러면 테이블 센터에 등록되는 테이블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 형태의 테이블을 제공을 하고요. 각 테이블은 이 종류에 따라서 목적이 뚜렷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CSV 테이블이 있습니다. CSV 테이블은 외부 파일인 CSV 확장자의 파일을 읽어서 이제 키와 데이터 꼴로 테이블을 생성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자동 생성을 위해서 지켜줘야 되는 규칙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행은 변수 이름이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행은 변수 타입을 포함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규칙은 이제 첫 번째 열은 반드시 id라는 변수 이름이어야 되고요. 이 id는 대문자여야 됩니다. 네, 대문자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규칙들이 있는데 이 CSV 테이블의 장점은 배열과 이넘 타입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 같은 경우도 규칙이 있겠죠. 이 파이프를 통해서 요소를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규칙만 지켜진다면은 이 네 가지 규칙이 지켜지면은 CSV 테이블은 자동으로 코드를 생성하고 참조를 해결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읽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에셋 테이블입니다. 에셋 테이블은 지정된 폴더에서 데이터를 읽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키를 지정해 줄 수 있었잖아요. 이 키는 이 id의 타입이에요. id라는 변수 이름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변수 타입을 지정해 줄 수 있으니까 t키라는 타입이 확정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키를 지정할 수 있는데 에셋 테이블은
무조건 키가 스트링입니다. 이 스트링은 파일 이름이고요. 이 파일 이름을 찾을 폴더를 지정을 해서 테이블을 만드는 형태예요. 그래서 폴더 자체를 테이블로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된 폴더에서 데이터를 읽는 이 에셋을 읽어오는 테이블이 에셋 테이블이고, 읽을 에셋을 필터링해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어드레서블로 저장이 되고, 게임 시작 시 자동으로 로드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니셜라이즈를 해줄 때 로드라는 걸로 변경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는 개발자겠죠. 개발자가 이미 타이밍에 테이블을 재로드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네. 그래서 로드를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S 필터 종류는 스프라이트, 프리팹, 스크립터블 오브젝트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엔간한 것들은 다 제공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의 이름으로 저장을 하니까 우리는 파일 이름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파일 이름이 규칙적이라면, 혹은 CSV 테이블에 파일 이름이 적용이 되어 있다면은, 등록이 되어 있다면은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문자열의 휴먼 오류를 좀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요 두 테이블을 연동해서 쓴다면은. 그래서 이 두 테이블을 연동해서 쓰는 게 사실 적지 않게 일어날 거예요. 적지 않게 일어날 거기 때문에 저는 커스텀 테이블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커스텀 테이블은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여 복잡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테이블이고요. 이 키를 지정을 해주고 이 키에 대한 데이터 업데이트 같은 거를 이제 사용자가 직접 커스텀을 할 수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코드 작성을 조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커스텀 테이블 같은 경우는 생성을 하고 난 이후에 사용자가 데이터를 직접 정의해 줘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정의라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라 생성자와 필드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된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읽어와 데이터 리스트를 구축하는 업데이트 데이터라는 메서드를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복잡하진 않아요. 복잡하진 않아서 이번에 튜토리얼 영상에서 한번 다루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사용 예시 같은 것도 간단하게 있는데 어, 패스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테이블 예제를 하나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이게 엑셀 시트겠죠? CSV. 네,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됩니다. 아까 전에 규칙을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 행은 무조건 변수의 이름이어야 된다. 이때 아마 얘네들은 프로퍼티 형태일 테니까 대문자로 시작을 해주는 게 C샵 네이밍 컨벤션에 잘 어울리겠죠? 그리고 두 번째 행은 타입이어야 된다. 그래서 얘는 이제 아이디가 인트이기 때문에 키가 인트형인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지금 중복 키가 발생하는데 중복 키가 사실은 발생하면 안 되겠죠. 수정을 해야겠네요. 네. 그런 다음에 아이콘 네임이라는 이 스트링 배열이 있어서 아이콘 스프라이트가 있는 특정 폴더를 참고하고 있는 에셋 테이블에 이런 이름을 가진 에셋들이 있겠죠. 말이 좀 어려워졌는데 그냥 T라는 에셋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에셋들을 배열 형태로 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써져 있네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구축이 되겠죠. 특정 UI 같은 거나 아니면 아이템 같은 걸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예제들도 있는데, 이거는 뭐 실전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죠. 일단 다운로드하기 위해서 여기 위에 있는 이 링크를 복사해 주시고요. 유니티를 켭니다. 유니티를 켜서 패키지 매니저를 열게요. 패키지 매니저를 열면은 좌상단에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그냥 git URL 눌러서 이 버전 1.0.3이 최신이거든요. 최신 버전 확인은 이렇게 가시면 여기 최신 버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버전을 다운로드를 할게요. 다운로드에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우리가 뭘 할 건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하려는 거는 유니티가 안 켜지네요. 제가 하려는 거는 잠시만요. 자, 다시 돌아와서 하려는 거를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첫 번째로 CSV를 하나 만들게요. CSV를 하나 만들어서 에셋과 데이터에 대한 에셋에 대한 데이터와 에셋에 대한 참조를 가진 그리고 에셋에 대한 테이블을 만든 그리고 어, 커스텀 테이블을 만들어서 CSV와 SS에 대한 연동을 해서 UI의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때 데이터는 아마 뭐 일반적인 네이티브한
그런 변수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에셋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사용법도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테이블 SO가 다운로드가 됐고요. 받아줍니다. 테이블 SO 다운로드가 되면은 좌상단에 이렇게 요 탭 부분이 하나 생겨요. 그래서 테이블 SO 에디터라는 게 생기고요. 이거는 이렇게 클릭으로도 열 수 있지만 컨트롤 T를 누르면 빠르게 열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T로 열어주고 보면은 여러 가지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에디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디터들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 워닝이 하나 뜨고 있어요. 그래서 워닝이 뜨는 이유는 센터가 프로젝트 내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니셜라이즈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테이블 센터를 눌러서 이니셜라이즈를 해주면은 자동으로 폴더 구조를 만들어주고 데이터를 이제 만들 준비가 되게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드레서블도 자동으로 이니셜라이즈를 합니다. 그래서 SM 매니지먼트에서 어드레서블에서 어드레서블 그룹을 열면은 이렇게 어드레서블 그룹이 이니셜라이즈가 돼요. 이게 원래 없었는데 생긴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T 누르고 다시 보면은 네, 이렇게 테이블 센터를 클릭을 할 수 있고요. 테이블 센터 보면은 별다른 건 없어요. 그냥 등록되어 있는 테이블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되어 있는 테이블이 나오고 저기서 이제 테이블을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데이터를 일단은 넣기 전에 폴더 구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테이블 SO 자체는 이런 폴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폴더들이 몇 개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우리 관심사 바뀝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지만 센터는 그냥 센터만 있는 테이블이고요. 에셋은 에셋에 대한 폴더를 넣어줄 테이블이고 데이터는 CSV를 넣어줄 테이블입니다. 아니 폴더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데이터를 몇 개 넣어볼게요. 일단은 에셋에다가 example 아이콘이라는 애를 넣어줄게요. 얘네들에 대한 간단한 설정 정도도 해줄게요. 네, 네. 에셋이라는 폴더는 에셋에 대한 이 폴더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 폴더 안에는 에셋들이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라는 폴더에는 데이터를 넣어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example 데이터라는 CSV를 넣어준 거고요. 여기 보시면 CSV 데이터가 보이는데 아까 전에 그 예제에 있던 그 녀석과 동일합니다. 여기는 그 숫자 문제 없이 숫자가 다 고유한 유니크한 값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디는 유니크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세팅이 됐으니까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어 볼게요. 만드는 건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만들 테이블이 CSV라면은 CSV 테이블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브라우저를 누르고 자동으로 데이터 쪽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테이블 이름이라던가 CSV 파일이라던가 그리고 데이터의 개수 뭐 이런 것들 타입이라던가 헤더들을 다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제너레이트를 눌러주기만 하면은 테이블 생성은 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하단에 컴파일링 스크립트라고 하면서 코드 생성을 하고요. 조금만 기다려 줄게요. 네. 테이블이 생성이 됐는데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프레시를 눌러서 테이블 등록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참조를 해결하면서 여기 어드레서블도 생성이 되고 이 테이블이 자동으로 연결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은 이렇게 테이블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도 할 수 있고요. 보면은 우리가 배열 데이터를 넣었는데 배열 데이터도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 이게 테이블의 스크립터블 오브젝트 자체인데요. 여기다가 특정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프린트 카운트, 뭐, 이런 것들. 어, 데이터 리스트랑 딕셔너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좀 이따 설명드릴 거긴 한데, 여튼, 이런 식으로 특정 메서드들을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사용한 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튼,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그래서 테이블이 자동으로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고요. 테이블은 방금 본 것처럼 그냥 뭐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이 등록이 된 걸로 확인할 수 있고요.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이 핑이 찍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데이터가 불러온 것도 확인을 했고, 그런 다음에는 에셋 테이블도 만들어 볼게요. 에셋 테이블도 비슷합니다. CSV 테이블처럼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에셋 폴더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example icon이라는 폴더를 선택을 하면 example icon이라는 폴더에 맞는 이제 이름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어드레서블 그룹과 이거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안 빼는 게 낫겠죠. 사용자가 임의로 어떤 작업을 할 게 아니라면은 이거를 뺄 이유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프리뷰를 볼 수 있고요. 에셋 개수가 몇 개인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름은 딱히 변경은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읽어올 타입을 설정할 수 있어요. 저는 일단은 안에 있는 데이터가 에셋 데이터가 어, 스프라이트이기 때문에 스프라이트로 설정을 하고 제너레이트를 누를게요. 네, 메시지가 뜨고요. 조금 기다려주면은 컴파일링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개선을 좀 하고 싶었는데 이게 유니티 내부 라이프 사이클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어셈블리가 리로드 되는 과정을 대기하는 것 비동기적 처리들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버튼까지 누르는 건 수동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프레시를 다시 해주면은 데이터 등록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시 이 녀석을 클릭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스트링 파일 이름으로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파일 이름으로 된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메모장을 봤을 때 이런 작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1번 작업은 끝났죠. 그냥 딸깍으로 끝냈습니다. 2번도 딸깍으로 끝냈죠. 그럼 이제 3번을 만들 거예요. 3번 작업은 사실 코드 작성을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커스텀 테이블 클릭을 하면은 기존 것보다는 좀 복잡한 탭이 나와요. 근데 이것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테이블 이름을 직접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example이라는 테이블을 만들어 볼게요. 그런 다음에 키 타입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타입을 우리가 클릭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혹은 뭐 enum을 키 타입으로 쓰겠다. 예를 들면 뭐 config 같은 걸 만들 때는 enum을 써야겠죠. 그런 경우에는 내가 여기 커스텀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좋을까요? 시스템 config 뭐 이런 것들 이름으로 넣을 수도 있겠죠. 커스텀 타입이라고 뜨죠.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다. 근데 저희는 뭐 인트를 쓸 거니까 인트를 쓰겠습니다. 네. 빌트인 타입을 쓸 거고요. 그런 다음에 어떤 테이블들을 참조할 것인지, 이 커스텀 테이블에서 어떤 테이블을 참조할 것인지를 선택해 주면 돼요. 저는 이 CSV 테이블과 에셋 테이블 두 개를 연관지어서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클릭을 해버릴게요. 여러 가지 옵션들이라던가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건드릴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트를 눌러주면은 마찬가지로 example이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지고요. 컴파일링이 시작되고 조금 기다려줬다가 네, 센터에 와서 리프레시를 해주면은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근데 리프레시를 했을 때 이 녀석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는 데이터 업데이트 로직을 직접 써줘야 돼요. 대신에 볼 수 있는 것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선택했던 테이블 두 개가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녀석을 에디 스크립트를 눌러서 열어줄게요. 그래서 스크립트 내부로 들어와 보면은 잠시만요. 스크립트 내부로 들어와 보면은 얘 키가 어떤 것이고 리퍼런스 타입이 어떤 건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키랑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참조들이 이미 해결되어 있는 이 테이블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테이블을 이제 어떻게 만져가지고 데이터를 잘 만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데이트 데이터가 있고 get 데이터가 있는데요. 어, 여기 보면 to도라고 써져 있는 부분만 채워주면 돼요. 여기 example도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은 테이블을 만들었으니까 테이블에 데이터를 넣기 전에 데이터를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데이터는 요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썼던 그 데이터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에디터에 입력해 줬던 그대로. 그래서 보면은 네, 키 타입 보여주고요. 이 아이디는 건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어라 되어 있는데 깊게 뭐 보진 않아도 될 것 같죠. 그래서 일단은 작업을 해야 되니까 아이고 하려는 거를 다시 확인해 보면은 커스텀 테이블을 만들어서 CSV에 이 에셋 참조를 해결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CSV를 옆에 키고서 작업을 할게요. 보면은 첫 번째는 아이디가 인트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 테이블을 인트로 만든 이유가 주축이 되는 테이블이 인트이기 때문인데요. 테이블의 키가. 근데 뭐 이거는 조금 작업을 해보시다 보면은 쉽게 아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배열인데요. 두 번째 이 아이콘 네임이라는 게. 근데 저는 에셋 자체를 받을 거기 때문에 스트링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로 스프라이트를 받을 거고요. 스프라이트를 받되 이름은 아이콘스라는 이름으로 받을게요.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텍스트네요. 텍스트로 받겠습니다. 스트링 텍스트. 이렇게 만들어주면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에 대한 정의를 한 거고요.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생성자도 만들어 줄게요. 생성자를 만들면 아무래도 데이터를 좀 더 빨리 넣을 수 있으니까 id 텍스트 하고 자동으로 해결해 주나? 좋습니다. 이렇게 생성자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에 대한 정의는 끝났어요. 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끝냈으니까 업데이트 데이터 로직을 짜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려는 거는 이 두 테이블을 기준으로 데이터에 대한 참조를 해결하려는 거잖아요. 이 스트링 참조를 이 에셋 테이블에서 참조를 해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면은 그냥 example 데이터 테이블을 내에 있는 요소들을 전부 순회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example 데이터 테이블에 키를 가져옵시다. get all key 하면은 데이터를 가져와서 순회할 수 있고요. for each 돌려주면은 음, in keys 한 다음에 example 테이블 이름이 좀 기네요. get data 해주면은 데이터 가져올 수 있겠죠. 우리는 키가 있으니까 키로 데이터를 가져오면은 특정 데이터 변환이 되겠죠.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받을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한 줄을 가져오는 거죠. 한 줄을 가져오니까 이 데이터라는 곳에 있는 아이콘 네임에 있는 이 문자열을 기반으로 에셋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꺼내오면 되겠죠. 그러면은 음, 아이콘 데이터에 있는 아이콘 네임이라는 이 필드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되는데 일단은 이 데이터를 채워줄 리스트를 하나 가져옵시다. 이름은 아이콘즈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아이콘즈에다가 이거 아이콘 네임이라고 합시다. 스트링이니까 애드 해주면 되는데 뭘 애드 해주냐 example 아이콘 에셋 테이블에서 get data 아이콘 네임 얘네는 기본적으로 키가 스트링이니까 이름 자체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에셋을 가져오면은 이제 아이콘즈의 문자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에셋으로 해결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들을 다 찾았으니까 여기 위에 있는 example에 있는 것처럼 데이터를 만들어 줄게요. 아니, 이제 채워줄게요. 데이터 리스트에다가 데이터 리스트에다가 음, 애드 애드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이 example 있죠? 얘를 당연히 애드 해주면 되겠죠. 해주고 데이터 채워주면 되는데 데이터는 일단 키 icons 그리고 데이터 점 텍스트 여기 키를 넣어주는데 키가 아니라 데이터 점 id를 넣어줘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냥 이거는 이름 차이니까 좀 편하게 보기 좋게 이렇게 넣읍시다.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에 대한 참조 해결이 되겠죠. 자, 그럼 컨트롤 S 누르고 내려주면은 이제 업데이트 로직까지 다 작성이 된 거예요. 네. 확인해보면 그래도 데이터는 없죠. 그럼 이제 테이블을 이니셜라이즈 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어, 스크립트가 꺼져 있네요. 네.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테이블 센터 매니저인데요. 복잡한 건 아니고 그냥 테이블 센터를 이니셜라이즈 해주는 게 전부인 녀석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이니셜라이즈를 해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네. 이 패키지 캐시로 들어왔어요. 그냥 참조를 다 해결을 해줘요. 참조를 다 해결해 주는 거고. 네. 아니,
실행시, 그러니까 이니셜라이즈가 호출됐을 때 참조를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센터를 등록을 해주면 되는데요. 테이블 센터 등록하고 돌리게 되면은 데이터가 해결되는 거에 대한 로그가 찍히겠죠. 네. 이렇게 읽는 시간도 나와요. 이 읽는 시간은 파일 개수에 크게 비례하고요. 파일 내부에 있는 데이터의 양에는 아주 작게 비례합니다. 크게 작게 비례한다는 말이 좀 웃기긴 하네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example table SO 저희가 업데이트 로직을 작성한 이 데이터가 아니, 네, 요 업데이트 데이터를 작성한 요 로직 부분이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네, 이렇게 데이터가 차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아까 전에 데이터 테이블과 비교하면은 얘는 이렇게 문자열로 데이터가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참조를 다 해결을 한 거죠. 직접 에셋으로. 그래서 클릭해 보면 이렇게 에셋 참조가 연결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은 잠시만요. 컨트롤 K 한번 눌러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데이터들을 들고 있는데 중복되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이게 비효율적이란 말이죠. 그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 데이터 로직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참조하고 있는 두 데이터는 이제 빈 깡통이나 다름없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안 쓸 거니까. 우리는 이 두 개를 합쳐서 이 하나의 커스텀 테이블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빈 깡통들을 다 릴리즈 해버립시다. 릴리즈. example 아이콘. 릴리즈. 해주면은 더 좋겠죠? 볼까요? 그러면은 이 example 테이블 같은 경우는 에셋에 대한 참조 같은 것들을 다 해결을 했어요. 다 해결을 했는데 요 녀석들은 빈 깡통이 됐죠. 이러니까 좀 더 메모리적으로 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커스텀 테이블까지 만들었어요. 커스텀 테이블까지 만들었으니까 이제 테이블을 내 코드에서 동작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위한 예제도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파일 이름이 뭐더라? A가 아니네요. example. 오케이. 음, 모에서 이름이 비슷하니까 에러가 뜨네요. 에러를 해결해 줍시다. 아, 네임스페이스 분리가 되어 있는데 아마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서 데이터에 대한 참조를 쓰다 보니까 에러가 난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름을 변경만 해줄게요. 해결이 됐고요. 보면은 뭐가 많이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테스트를 위한 코드니까 다 접어둘게요. 사실 동작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버튼 클릭했을 때 이 데이터를 이제 센터에서 이 테이블을 읽어와서 이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특정 아이디, 아마 정수 값이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1, 2, 3, 4, 5, 6, 7 이런 자연수로 값을 넣어놨으니까 정수 값으로 데이터를 읽어오고 우리가 아까 전에 썼던 example이라는 곳에 있는 아이콘스, 네, 요 스프라이트 리스트를 읽어와서 이미지를 출력하는 예제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텍스트도 출력을 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UI도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 인스펙터에서 테이블 센터에 대한 참조는 해결을 해줘야겠죠. 좋습니다. 예제를 한번 돌려볼까요? 세이브하고 돌리겠습니다. 네. 보면은 데이터 읽어온 거 확인 가능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이게 각 아이디죠. 아이디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읽어오는 예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비교를 해볼까요? 예를 들면은 4번 같은 경우 4의 아이디는 5죠. 5고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고 이지라는 텍스트가 있는데 아이디 5를 누르면 테이블이 나오고 이지가 나오는 이런 간단한 예시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인엄은 어떻게 쓰냐?
그래서 여기 example enum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은 example 데이터를 열어주고요. 네, 이런 데이터죠. 아까 전에 enum 이름이 example enum이었죠. 그러면은 example enum 이라는 타입이죠. 그리고 ABC라는 이름으로 그냥 생성을 할게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세이브를 해줍시다. 데이터는 네, CSV로 더쓰기 슛 하고 닫아주면은 저장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가 업데이트 됐잖아요. 그러면은 CSV 테이블로 가보면은 이 example을 선택을 하면은 업데이트 CSV 데이터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돼요. 이걸 눌러주면은 이제 데이터와 테이블은 별도니까 이렇게 다시 코드 생성을 하고요. 이제 이 example 데이터 쪽을 보면은 어, 릴리즈를 해버렸죠. 릴리즈 로직을 없앨게요. 근데 그 전에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제가 example 데이터를 이렇게 변경을 해서 ABC가 추가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print count라는 메서드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이 변경이 아니 데이터가 변경이 돼도 테이블엔 영향이 없습니다. 그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하려는 게 뭐였지? 릴리즈 로직을 일단 지워줄게요. 왜냐하면 데이터 들어온 거 봐야 되니까 릴리즈 로직을 지워버리고 인원 값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인엄이 너무 잘 들어오죠. 네, 인엄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인엄도 처리할 수가 있다. 네, 끝입니다.